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증여도 지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 좀 차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정상시장, 지금보다 훨씬 정상시장일 때는 증여에 대해서 제가 딱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증여가 는다 준다 아니면 증여가 사실은 부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증여를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려주는 것도 기다려보자. 서울 아파트 증여 잠시 멈칫.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2년 8개월 만에 최저. 시장 침체의 증여도 관망세. 다시 늘 수 있어. 요것도 죄송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저는 아파트가 증여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가 되면은 5년 동안 묵히고요. 내년부터는 10년 동안 묵힙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증여 얘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의견이 각자 달라요. 그리고 그 의견을 내는 분들은 본인의 실력과 경험과 무관하게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올라간다면 올라간다 그러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각자 다르겠지만 잘 사는 삶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남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제발 이런 얘기 좀 믿지 마세요. 다 같이 잘 살자. 혼자 잘 살아서 뭐하냐. 더불어 잘 살자. 이딴 얘기하는 사람 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걸러요. 내가 너한테 뭔가 해주겠다. 나를 따라라. 다 같이 잘 돼보자. 이딴 얘기 없어요.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이 얘기 해보세요. 먹히나 안 먹히나. 요새 젊은 친구들이 제일 똑똑하거든요. 이용망 당하다가 열정페이 당하다가 그냥 팽 당하는 거예요. 제 말이 뭐가 틀립니까? 그게 아니면 사이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냥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나오면 적극 지지하는 거예요. 그게 SNS에 퍼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각자 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존해야 돼요. 여러분은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암묵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남자가 키가 165예요. 남자 키 165. 커요, 작아요? 작다고 하실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165면 나 데이트 안 할래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 165가 작다는 개념 어디서 왔습니까? 남자들 키가 전부 다 165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남자들 중에 184도 있고 187도 있고 178도 있고 192도 있거든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형 왜 합니까? 전 성형에 대한 제 의견을 논하지 않을 겁니다. 성형 왜 하세요? 세상에 예쁜 여자애들이 없고 걔네가 받는 대접이 없으면 성형하실까요? 난 그냥 내가 꾸미는 게 좋아. 난 내가 아름다운 게 좋아.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뭡니까? 성형은요. 남자들은 무서워서 못 받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전 노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왜 받으세요? 이게 다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보다 예쁜 게 중요한 거예요. 벤츠, 포르쉐, 아니면 람보르기니, 현대차, 기아차. 무슨 차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차 좋아요. 엄청 좋아요, 여러분. 전 정말 제네시스 타보고 놀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차는 독일이야. 뭐 차를 그렇게 잘 아세요? 몇 개 통인지 아세요? 토크 다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냥 독일차가 좋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비교해서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중적이어서 그걸 얘기하는 걸 타부시해요. 그런데 솔직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사회가 맞습니다. 자, 근데 증여가 있죠?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불공정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출이 가능한 사회가 있고 대출이 불가능한 사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대출이 안 되는 사회를 원해요. 지금도 보시면 대출이 안 되는 걸 정당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현금 부자, 돈이 원래 많은 사람이 더 흥하고 가난한 사람은 위로 올라갈 길이 없어요. 대출 없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출 없이 투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레버리지 없이 여러분 능력 이상의 돈을 어떻게 버실 건데요?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위험해, 망한다, 망한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나랑 같이 가난한 상태로 같이 그대로 있어. 너 올라가는 꼴 보기 싫어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욕먹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욕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팩트예요. 제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7, 8명 이상은 자수성가예요. 진짜로. 바닥부터 올라온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대출을 안 쓴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히 쓰라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적절한 게 어디 있는데요? 적절히 뭔데요? 몇 프로인데요? 월급의 몇 프로? 이딴 거 아직도 믿으세요? 내가 자신 있고 운이 좋으면 극도로 쓴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요. 조금 쓴 사람 잘못되는 거예요. 운이 따라줘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웬만한 분들은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적절한 대출은 개인마다 달라요. 국가가 정할 게 아니고 남이 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 중에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부자 중에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그런데 여러분들은 망할 약간 비슷한 건덕지라도 있으면 안 하죠. 그럼 당연히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없어요. 부자가 가지고 싶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은 너무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게 될 때까지 그 경로는 조금도 따라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투자,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 뭐 퇴사, 새로운 도전, 창업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여러분들이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증여, 그리고 대출 중지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는 계층 이동이 더 안 됩니다. 계층 이동을 꼭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삶이 좋아요. 성장하는 삶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살아도 돼요. 여긴 농업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노동이 필수가 아니라고요. 아니, 누가 그러는데요? 노동이 필수라고 도대체 누가 그럽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면 한국 어떻게 돌아가냐? 돌아가잖아요. 잘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여러분 일하시잖아요. 잘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안 돌아가게 되면 노동의 가치가 폭등을 해요, 여러분.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은요, 어려운 일자리 사람이 안 와요. 식당 주방에 사람 많아요. 건설 현장에 사람 많아요. 쓰레기 치우는 더러운 현장, 위험한 현장 사람 많아요. 다 외국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막혔죠. 거기 지금 일사람 못 구해요. 제가 아는 분이 식당 주방에 지금 월급 350 내걸었거든요. 안 뽑혀요. 지금 거의 4개월 가까이 안 뽑힙니다. 사람 안 와요. 그래서 와이프가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동이 신성하다고요? 안 하잖아요. 그래도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달려간 길에 대해서 우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증여를 해버리면 시중에 물건이 안 나와요. 그럼 살 수도 없어요. 대출도 안 해줘요. 근데 세금을 올려요. 세금을 올리면 위로 올라갈 길이 또 막힙니다. 왜? 현금이 날아가니까. 그럼 사회의 모든 구조는 지금 막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응원하고 있죠. 자, 지금 증여가 막히고 있다? 이것도 돈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주변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증여가 아니라 여러분, 증여성 거래가 나와요. 일단 첫 번째로 증여를 진짜 할 만큼 했어요. 인간적으로. 진짜 많이 했어요. 과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증여계약 처리 몇 건이나 하셨냐고. 진짜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증여성 거래가 지금 좋은 시기가 왔어요. 왜? 첫 번째,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됐어요. 두 번째, 옛날엔 그렇게 헐값에 넘기면 바로 조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사 안 들어온대요. 아니 할 말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20억을 찍었는데 16억의 거래를 찍어버려요. 실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양도 거래를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니 하락 중이라며. 아니 정부 니네가 하락 중이라며. 그리고 양도세도 중과세를 안 물어요. 그건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무주택자면 대출도 나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한 바퀴 돌리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증여보다 증여성 거래도 상당히 매력 있는 시장이에요. 매매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특이현상이 있죠. 올 초까지 이걸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락장이 시작된 2월달 이후로 이걸 시작을 했는데 직거래를 하니까 조사가 들어온다는 세무사님의 조언이 들어왔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부동산 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끼고 하는 거예요. 좀 나가보세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래가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락한 거래가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세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전히 증여를 많이 내고 있고 증여가 지금 폭등을 했거든요. 이게 줄어봤자 많은데 여러분 증여가 많이 될수록 지금처럼 증여가 많은 기조가 이어지면은 부의 사다리 여러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막혀요. 대출을 막으면 여러분도 올라갈 길이 없어요. 세금이 늘어나면 여러분이 올라갈 길은 없어요. 왜냐면 세금이 올라가면 월세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임금 올려달라고 할 거잖아요. 여러분 임금을 올리면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회사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한도가 있고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인플레가 일어나면 자산 시장을 택하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자가 증여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파트가 올라가다 떨어진대요. 그럼 증여를 안 한 이유가 뭔데요? 아니 뭔데요 여러분 갑자기 증여를 안 한 이유가 여태까지 증여를 한 이유가 아파트 값이 올라서예요? 아니면 팔 길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부자들이 그걸 마음껏 처분하게 해줬어요. 양도세 중과 안 하고 대출도 해주고 취득세도 그대로 둬가지고 거래가 자유로워요. 그럼 증여를 꼭 할까요? 그 아파트 5년 동안 못 파는데 자녀도 청약권이 날아가는데 판다고요. 못 파니까 증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장 침체에 증여도 관망세 갖다 붙인 거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초이스가 나왔고 증여를 할 만큼 했고 여전히 증여는 많고 시장이 지금 특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다 꺾인 것 뿐이에요.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의 시야로 파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소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서요. 제 채널 보는 분들은 어떤 댓글을 달든지 간에 좀 잘 살고 싶고 돈을 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제 연예인이에요. 저 보고 싶어서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정말 웃긴 거예요. 어느 사람이 마천녀를 보시면서 컨텐츠만 소비를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지금처럼 월급이 300에 들어왔다 400에 들어왔네? 아싸가 아니에요. 그걸로 인생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수에 속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300이 400이 되는 게 아니라 300이 3천 3억이 돼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밖에 그렇게 버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수입이 10배, 100배가 느는 게 가능한 구조인데 그건 남들이랑 똑같이 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기사를 하나 보더라도 남들이 못 파악하는 걸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되고 그걸 시장에 도입해 봐야 되고 그게 여러분이 맞는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게 운이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때 돈을 버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새 이런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어떠어떠한 전문가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여러 구했다. 글쎄요.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아요? 예전에도 있던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 그리고 집을 사지 않고 월세 전세를 사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웃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왜 초점이 부동산 가격표에 가 있습니까? 오른다 내린다. 얘가 맞았다 제가 맞았다. 들어보면 이론을 모르잖아요. 그 이론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리고 비정상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이거 시장은 개판 쳐놓은 거예요. 누가 자유시장을 이딴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그냥 지금은 정치판이죠, 여러분. 시장을 지켜볼 때 여러분들의 어떤 시야를 좀 여러분들만의 시야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좀 요 기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